최근에 수십 년간 갑자기 암의 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인이 먹는 새끼밥이 암을 부를 수 있는데 전자리에 이제 1, 2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로 아들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있는데 미인이라고 하는 7발람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죽음의 삼총사입니다. 특히 위암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치료의사 김목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식탁,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살인마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절망적인 질환의 약 30%에서 35%는 바로 우리가 매일 입으로 밀어넣는 음식, 즉 식이요인과 아주 끈끈하고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카메라의 렌즈를 우리의 일상적인 밥상 위로 바짝 당겨보겠습니다. 찌개는 끓어오르고 짭조름한 반찬들이 젓가락을 유혹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국과 반찬, 그 속에는 혈관을 긁어내고 위점막을 타격하는 하얀 모래알, 즉 과도한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세포의 숨통을 조이는 대표적인 발암 촉진 식품입니다. 이 짜릿한 짠맛이 위벽에 닿는 순간 위점막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상처를 입고 방어벽이 허물어집니다. 위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일 뿐만 아니라 체내에 과도하게 들어온 나트륨은 온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에너지를 태우는 신진대사 과정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숨이 막힌 세포들은 빠르게 늙어가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치명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결국 암세포라는 괴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상의 중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하얀 쌀밥을 들여다봅시다. 윤기가 흐르는 이 순백의 밥 한 그릇이 우리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흰쌀은 본래 생명을 품고 있던 현미의 겉옷을 무자비하게 벗겨내고 싹을 틔울 생명의 핵인 신운마저 잔인하게 도정해버린 결과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주던 95%의 귀중한 영양소와 식이섬유는 허무하게 깎여나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우리가 씹어 삼키는 흰밥은 과거 현미가 품고 있던 위대한 생명력의 단 5%만을 남긴 그저 텅 빈 당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특히 장의 연동운동을 돕고 독소를 배출하는 빗자루 역할을 하는 섬유질이 철저히 거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백의 탄수화물은 장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장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고요한 파괴자가 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한국인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전통 장류를 바라보겠습니다. 깊은 맛을 낸다는 된장, 고추장, 간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훌륭한 발효식품이라며 찬사를 보냅니다. 유산균이 살아 숨쉬고 콩의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다는 점만을 카메라가 비출 때는 분명 아름다운 건강식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어두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장이 썩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투여되는 엄청난 양의 소금, 그 가혹한 염분은 발효의 미덕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위협적입니다. 짠맛에 절여진 장류는 위점막을 헐게 만들어 위암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며 혈관벽을 팽팽하게 부풀려 고혈압이라는 시한폭탄을 심어놓습니다. 물론 된장의 경우 약간의 변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콩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아프라톡신이라는 극악무도한 반암 성분이 피어오를 위험이 있는데 소금의 강력한 살균력이 이 독소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전통 장류가 근본적으로 엄청난 나트륨에 절여진 염장식품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소금에 절여진 염장식품이 뜨거운 불을 만날 때 벌어집니다. 과거 냉장고가 없던 시절 고기나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에 절여두었던 인류의 생존 방식은 현대에 이르러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소금에 절인 베이컨이나 햄을 불에 구워 먹으며 암을 키운다면 우리는 짭짤하게 간이 밴 강고등어를 뜨거운 팬이나 숯불에 굽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생선의 기름이 타들어갈 때 그 연기 속에서는 다환방 향족탄화수소 PAH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이라는 악명 높은 발암물질이 피어오릅니다. 여기에 이미 흠뻑 배어 있던 소금의 파괴력이 합쳐지면서 이는 위와 장의 세포를 융단 폭격하는 최악의 화학무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식사 시간,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 하나가 우리 몸속의 거대한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시원한 물을 들이켜거나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넘기는 익숙한 풍경. 입안에서는 부드럽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위장이라는 치열한 용광로 속에서는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위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온갖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을 단숨에 녹여버릴 수 있는 강력한 염산, 즉 위산을 뿜어냅니다. 위산은 우리 몸의 가장 든든한 1차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식사 도중 쏟아져 들어온 물과 국물은 이 강력한 산성 방어벽을 순식간에 희석시켜버립니다. 산성도가 떨어지며 살균력을 잃어버린 위장 속에서 음식물에 묻어 들어온 악당균들은 여유롭게 살아남아 소장으로 진격합니다. 소장은 약산성에서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으며 영양분이 넘쳐나고 수분이 촉촉하며 온도가 따뜻한 그야말로 세균들에게는 완벽한 파라다이스입니다. 위산의 공격을 피해 이곳에 도달한 세균들은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유해균입니다. 원래 장속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완벽한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마치 치열한 스포츠 경기나 전선의 참호전처럼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균형을 유지하던 이 생태계는 식사 중 마신 물 한 컵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유해균의 숫자가 아주 약간만 많아져도 그 미세한 균형의 틈을 타고 순식간에 전선이 붕괴되며 장벽 전체가 유해균의 군합발 아래 짓밟히게 됩니다. 장속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70% 이상 밀집해 있는 거대한 면역사령부입니다. 유해균이 이 사령부를 장악하면 면역세포들은 힘을 잃고 쓰러지며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붕괴된 틈을 타 암세포는 춤을 추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는 결코 물이나 국물을 들이켜서는 안 됩니다. 국을 먹더라도 젓가락을 이용해 건더기만 건져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은 식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이나 식사가 끝나고 2시간이 지나 위장이 제할 일을 다 마친 후에 충분히 마셔주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전통 밥상이 채소 위주의 푸짐하고 다양한 식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서양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이처럼 섬세한 디테일로 파고 들어가면 암을 부추기는 위험한 지뢰들이 곳곳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암이라는 괴물은 단지 바람인자에 한두 번 노출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인자라는 불씨가 떨어지고 그 위에 바람 촉진인자라는 기름이 지속적으로 부어질 때 비로소 거대한 암의 화염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전통 음식을 먹어온 한국인들에게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암이 최근 수십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초가공식품이라는 괴물, 즉 정제된 당류와 육류의 무분별한 섭취가 우리의 밥상을 점령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시골 병원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이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현상은 이 급격한 식단의 서구화와 가공화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붉은 육류의 섭취를 단호하게 줄이고 혈을 마비시키는 인공당류 대신 자연이 길러낸 거친 식품으로 식단을 전면 개조해야 할 때입니다. 기름이 끓어오르는 소리, 바삭한 튀김옷의 유혹. 기름에 튀긴 음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화학적 비극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식물성 기름, 즉 불포화 지방이 많아 심장에 좋다고 포장된 맑은 기름조차도 펄펄 끓는 고온의 가열을 거치고 가공되는 순간 악명 높은 포화 지방보다 더 지독하고 끈질긴 트랜스 지방이라는 돌연변이로 모습을 바꿉니다. 음식물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과 당이 엉겨 붙으며 최종 당화산물 AGEs이라는 독소가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특히 기름의 온도가 극도로 치솟는 튀김 요리나 오븐 구이의 경우 단순히 물에 끓이는 요리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급상승하여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치명적인 발암 물질과 유해 화학 성분들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다시 소금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혈압의 주범이자 위암의 직접적인 타격점인 소금. 정제염은 화학적으로 나트륨만 남겨진 독극물에 가깝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이를 고온에서 구워낸 죽염, 볶음 소금은 건강에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인 과학의 렌즈로 바라볼 때 소금의 종류가 무엇이든 그 본질적인 나트륨의 파괴력을 완전히 무효화한다는
명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학 조사와 논문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단 하나의 진리는 확률적으로 가장 안전한 생존 비법은 그저 소금의 절대적인 섭취량을 줄이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전부 소금 범벅인데 이 위대한 전통 음식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단 말인가? 발효의 마법을 거친 이 음식들 속에는 유산균 군단이 살아있고 채소에 깃든 비타민과 미네랄, 장을 청소하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분명 소금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덮어줄 만큼 강력하고 훌륭한 방어력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들을 식탁에서 완전히 추방할 필요는 없지만 결코 주식처럼 과도하게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젓갈류입니다. 채소가 아닌 동물성 단백질을 소금에 절인 젓갈은 발효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시한폭탄입니다. 수분이 가득한 해산물을 상온에서 썩지 않게 보관하려다 보니 아무리 소금을 쏟아부어도 부패를 완벽히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공장들은 여기에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를 엄밀하게 투입합니다. 붉은빛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세균을 죽이는 이 첨가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 물질로 둔갑합니다. 젓갈은 미련 없이 식탁에서 치워버리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의 저주는 비단 젓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트 매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육가공 제품들, 햄, 소시지, 베이컨, 아이들의 도시락 반찬으로 사랑받는 이 가공육들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가 성면이나 담배와 동급으로 분류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회색빛으로 변해야 할 죽은 고기를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으로 위장시키는 발색제이자 방부제인 아질산 나트륨은 섭취 후 위장관을 지나며 맹독성의 니트로사민으로 진화하여 세포의 DNA를 무참히 난도질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무첨가 제품들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가공하고 보존하는 과정 자체가 암세포에게 훌륭한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라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돈이 된 현대사회에서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은 바로 편의점 요리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1, 2분 만에 따뜻하게 데워지는 플라스틱 용기 속의 레토르트 식품들. 이들은 영양의 관점에서 보면 차갑게 죽어있는 시체와 같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조리된 후 차갑게 냉동되어 유통되는 이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분해되어 혈당을 로켓처럼 쏘아올립니다. 소비자의 둔감해진 미각을 자극하기 위해 쏟아부은 인공당류, 화학향료, 타르색소들이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튀긴 성분들 속에는 트랜스 지방과 아크릴 아마이드가 잠복해 있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방부제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통조림 캔 속에 갇힌 음식들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금속 캔에 음식의 산성 성분이 다 녹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캔 내부에는 얇은 에폭시 수지 코팅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 코팅의 주원료가 바로 환경 호르몬이자 발암 물질로 지목받는 비스페놀 A, BPA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기름지거나 산성이 강한 내용물일수록 BPA는 서서히 음식 속으로 녹아들어 우리 체내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킵니다. 과일을 건강하게 먹겠다며 설탕에 1:1로 절여 담그는 수제 과일청 역시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엄청난 양의 정제 설탕에 절여지는 순간 그것은 그저 끈적한 설탕 시럽으로 전락합니다. 폭발적으로 흡수되는 당분은 췌장을 지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암세포가 가장 사랑하는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과일청을 약처럼 먹고자 한다면 인고의 시간을 거쳐 단맛이 완전히 사라지고 시큼한 식초나 알코올 상태로 발효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혀끝에 단맛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독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름철 우리를 유혹하는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아이스크림은 단순한 설탕 덩어리가 아닙니다. 본래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숙적이지만 식품공학자들은 유화제라는 마법의 화학물질을 투여해 이 둘을 부드럽게 엉기게 만들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을 창조해냈습니다. 문제는 이 유화제의 강력한 용해력입니다. 아이스크림 속 유화제는
우리가 앞서 먹었던 다른 음식물 속에 숨어있던 각종 화학물질, 발암성분, 콜레스테롤 등 지용성 유해 물질들을 완벽하게 녹여냅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을 우리 몸의 깊은 지방 조직 속으로 아주 빠르고 깊숙하게 스며들도록 돕는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 한 입이 체내에 독소를 배달하는 급행 열차가 되는 셈입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캠핑장, 낭만의 상징인 바비큐 파티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오르는 숯불 위에서 고기의 지방이 뚝뚝 떨어지고 치솟는 연기와 불꽃이 고기를 감싸며 그을릴 때 그 낭만적인 풍경 이면에서는 끔찍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까맣게 탄 고기 표면에서는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1군 발암 물질이 피어오르고 헤테로사이클릭아민 HCA과 최종 당화산물 AGES이 고기 깊숙이 새겨집니다. 숯불구이는 단 한 번의 식사로 세포의 노화를 수십 년 앞당기고 암세포의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불을 쉽게 피우기 위해 무심코 사용하는 번개탄의 정체를 아십니까? 그것은 폐 건축 자재, 온갖 화학물질과 접착제가 범벅이 된 쓰레기 나무를 뭉쳐 만든 것입니다. 그 맹독성 연기가 고기에 스며들고 우리의 폐로 곧장 들어옵니다. 고기가 들러붙지 않게 윤이 나는 은빛 석쇠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삼각크롬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쓰이는 맹독성 중금속인 육각크롬으로 도금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는 캠핑장의 바비큐 파티는 유독 가스를 내뿜는 번개탄, 중금속이 녹아내리는 석쇠, 발암물질로 코팅된 탄고기가 우러진 죽음의 삼중주가 연주되는 가장 위험한 식탁입니다. 우리가 맹신해온 건강식품의 배신도 뼈아픕니다. 완전식품의 대명사로 불리는 우유. 그러나 현대의 젖소들은 좁은 축사에 갇혀 엄청난 양의 항생제와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성장 촉진 호르몬을 맞으며 혹사당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고스란히 녹아든 우유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 암, 특히 호르몬 관련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분을 날리고 성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암의 위험성 역시 3배에서 5배까지 짙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의 보고라며 칭송받는 연어의 현실은 더욱 처참합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집어드는 주황빛 연어의 대부분은 좁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평생을 보내며 엄청난 화학약품과 항생제로 목숨을 연장하는 양식 연어입니다. 자연산 연어 특유의 매력적인 붉은빛을 흉내내기 위해 그들이 먹는 사료에는 맹독성의 합성 발색제가 듬뿍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생선이 사실은 화학물질의 결정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진료실에서 의사의 입을 통해 암입니다 라는 선고를 듣게 된다면 인간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눈앞이 하얗게 질리고 끝없는 절망의 시면으로 추락하는 듯한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암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공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암 역시 당뇨나 혈압처럼 평생을 달래고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성질환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단 직후 환자 주변에는 자칭 전문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산속에서 캔 정체불명의 버섯, 기적을 일으킨다는 비방의 약수, 용하다는 돌팔이, 의사들의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며 환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혼돈 속에서 툭을 내리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암을 단 한 알로 소멸시키는 기적의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 치료는 단거리를 질주하는 스플린터의 싸움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묵묵히 횡단해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로 이어지는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를 독약이라며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인류가 축적해온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이 표준 치료야말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주력 부대입니다. 절대로 전선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전투를 주력 부대 하나로만 치르기에는 우리 몸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무기로 삼아야 할 개념이 바로 통합암 치료입니다. 표준 치료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창이라면 통합암 치료는 무너지는
환자의 체력을 보존하고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한의학의 지혜, 자연의학의 치유력, 기능의학의 정밀함, 영양의학의 보급, 그리고 심신의학을 통한 마음의 안정까지 이 모든 보안의학을 총동원하여 현대의학의 빈틈을 메우는 전략입니다. 안타깝게도 보수적인 한국의 대형 병원 진료실에서는 3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통합암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민간요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보안의학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세계로 돌려보십시오.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 뉴욕의 기념 슬론 캐터링 암센터, 하버드 의대의 다나, 파버 암 연구소 등 세계 굴지의 의료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표준 치료와 통합 암 치료를 하나로 묶어 환자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합의학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학회를 결성했고 미국 보스턴에서 22번째 세계학회가 성대하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대한통합암학회가 10년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며 이 거대한 의학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가져다주는 극심한 오심, 탈모, 신경통증, 그 끔찍한 부작용의 공포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산속으로 도망쳐 표준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암 치료를 병행한다면 그 무시무시한 부작용의 파도를 잔잔한 물결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통합암 치료 의료기관들은 환자가 항암의 독성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독 기능을 돕고 손상된 정상세포를 빠르게 재생시키며 면역세포를 무장시키는 완벽한 지원 사격을 제공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생명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대의학의 칼을 굳게 쥐고 통합의학이라는 든든한 갑옷을 입고 이 길고 긴 전투에 임한다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 암이라는 침략자를 몰아내고 다시금 평온한 생명의 불꽃을 피워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되 현명하게 전략을 세우십시오. 생명을 향한 당신의 숭고한 의지와 올바른 의학적 선택이 결합할 때 치유의 기적은 반드시 당신의 몸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